지난 6월 29일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법제도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업계의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한 대책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특히 내년부터는 비전문 취업비자, 즉 E9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한 뒤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체류기간이 현행 4년 10개월에서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비전문 인력 중심으로 국내 장기 체류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주 노동자와 사용자의 필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겪어온 인권 침해나 각종 권리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부 정책이 여전히 이주 노동자를 인력 수급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는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오래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반월시아공단을 비롯한 제조업 산업단지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주로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힘들고 위험한 일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주 노동자들이 떠난 일자리를 이주 노동자들의 일손으로 메꾼 덕분에 산업단지도 그나마 명맥을 잇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월담의 노동이 수다 오늘 방송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과 정부의 이주 노동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함께 들으실 첫 곡은 제이슨 물라즈, You and I Both입니다. Was it you who spoke the words that things would happen but not to me? All things are gonna happen naturally. Oh, taking your advice and I'm looking on the bright side and balancing the whole thing. Oh, but it oftentimes those words that get tangled up in the lines and the bright light turns to night. Oh, until the dawn it brings another day to sing about the magic that was you and me. 'Cause you and I both loved what you and I spoke of, and others just read others only dream of the love that I love. Yeah, love. See, I'm all about them words, over numbers, unencumbered, numbered words, hundreds of pages, more words than I had ever heard, and I feel so alive, 'cause you and I both loved what you and I spoke of, and others just read of. And if you could see me now, oh love, you and I, not so little you and I anymore. And with the silence brings a moral story, more importantly evolving is the glory of a boy. 'Cause you and I both loved what you and I spoke of, and others just read of. And if you could see me now, well then I'm almost finally out of, well I'm almost finally, well I am free, oh I'm free. And it's okay if you had to go away. Oh, just remember the telephones, well they're working in both ways. But if I never ever hear them ring, if nothing else I think the bells inside have finally found you someone else, and that's okay. 'Cause I remember everything you sang, 'cause you and I
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산업단지 등 특히 작은 사업장에서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인 이주노동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주노동자가 없는 반월시아공단을 상상하기란 이미 힘들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 이주노동자가 없다면 곧바로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중소업체들이 부지기수라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는 한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아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 기업들이 속출할 정도로 애를 먹었다는 얘기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정주 노동자들이 떠난 빈자리를 대신해서 채우는 이주 노동자들은 산업단지에서도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주 노동자의 증가는 국내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이들이 힘들고 열악한 말 그대로 질 낮은 일자리를 찾지 않는 현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일이 워낙 힘들고 월급도 적어서 인력 수요에 허덕이는 업종들은 결국 이주노동자라는 존재 덕분에 출구를 찾은 셈이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84만 3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중 눈에 띄는 분야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건설업, 농림어업처럼 하나같이 힘들고 열악한 일자리죠. 이들 3개 업종의 종사자는 30만 5,700명으로 전체 이주민 취업자의 35.7%를 차지합니다.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제조업 생산 현장과 농업 현장에는 일찍부터 이주 노동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 상황이잖아요.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한 자녀 세들이 기촌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때문에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이 도시보다 먼저 찾아왔고 그 심각도도 상대적으로 큰 농촌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부족한 일손을 메꾸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9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건설업 인력의 약 12.4%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과거 5년치,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록을 봐도 외국 인력 비중은 12.3%에서 13.8%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건설업 주요 6개 직종별 구성비로 따져보면 내국인이 단순 노무직인 보통 인부에 주로 몰려있는 것과 달리 외국인은 형틀목공과 철근공 같은 건설업 핵심 분야에 고루 퍼져 있습니다. 거푸집을 설치해체 하는 형틀목공과 철근을 다루는 철근공은 일의 특성상 체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영역이라고 하죠. 여기서 한 연구조사 결과를 잠깐 볼까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2020년에 조사한 건축 현장 본층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안에 한 개 층을 완료하기 위해 알폼 노동자들이 평균 10시간 정도를 일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 알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거푸집을 만드는 골조공사의 핵심 공정을 뜻합니다. 건설업 직종별 분류로 보면 형틀 목공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알폼 작업은 재료 특성상 표면이 매끄럽고 시공인원과 공사 기간을 감축할 수 있어서 2000년대 들어 아파트 현장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알폼을 조립한 뒤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아파트 한 층이 만들어지는 식인데요. 워낙에 노동 강도가 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알폼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벽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알폼 하나의 무게는 무려 3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부터 조립해서 위층으로 이제 올라가는 방식인데요. 하루 평균 200장이 훌쩍 넘는 알폼과 자재를 운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알폼을 나르고 조립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해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알폼 현장과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 등 몇몇 핵심 공정에선 이제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공사 진행이 아예 안 될 정도라고 하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이 고강도 주요 공정을 사실상 도맡아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는 요식업이나 호텔 등 서비스 업종, 그리고 가사 간병을 비롯한 돌봄 일자리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주 노동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또 열악한 노동 환경에도 불만을 갖기보다는 대체로 이 상황에 적응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도 사업주들이 이주 노동자를 선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과 농업뿐만이 아니라 여타 산업 부문에서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만 많아진 것은 아니죠. 한국의 이주민은 노동자를 비롯해서 결혼 이민자, 그리고 전문 인력, 유학생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이주민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23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 관광이나 일시방문 등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자의 숫자가 약 55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결국 17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국내로 생활 기반을 옮겨와서 다양한 체류 자격으로 장기간 머물고 있는 셈이죠. 이 중 미성년자이거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소수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은 취업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숫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하죠. 이게 벌써 한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니까요. 꽤 오랜 기간 된 문제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영어 교사로, 또 누군가는 대학 교수로, 또 누군가는 요리사로, 누군가는 식당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매우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노동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요식업에 종사하는 이주민이라고 하더라도 고급 음식점의 주방장과 작고 영세한 식당의 주방 보조원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의 종류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이주 노동자가 가진 기술이나 지식에 등급을 매겨서 전혀 다른 지위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결국 취업 비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지낼 수 있는 권리를 각각의 직무 가치와 숙련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부여하는 제도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 일단 식당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도 광고 한 편 듣고 가시겠습니다. 써니, 덥고 꿉꿉해서 입맛도 없는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을까? 언니, 안산엔 대부도가 있잖아요. 대부도 하면 칼국수.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에 가서 시원한 콩국수와 칼국수랑 해물파전에 동동주 한 잔 쭉. 어때? 아유, 좋겠다. 입도 눈도 즐겁게 하고 오면 되겠네. 어머니 손맛.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는 북동 삼거리에서 영흥도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있답니다. 032-881-0927 032-881-0927. 예, 대부도 우리 손 칼국수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식당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식당 얘기를 한 이유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서 체류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국에 머물면서 일하게 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추 이제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경로가 이제 취업 비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취업 비자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한 16만 명 정도 되는 이주민들은 우리 법에서 이제 외국인 고용법이라고 있는데, 외국인 고용법에 따른 고용허가제, 많이 들으시기로는 이제 E9 비자라고 하죠. 이게 이제 비전문 취업 비자인데요. 고용허가제 E9 비자를 발급받아서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6만 명은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인구의 약 8% 수준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전체 경제활동 외국 인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에 다양한 외국 인력이 폭넓게 유입되면서 지금은 그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주민이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겁니다. 통계청이나 법무부 자료를 보더라도 이주민들은 모든 체류 자격 유형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주민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체 이주민 취업자 중 취업 체류 자격으로 분류되는 비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그리고 방문 취업 비자인 H2, 그리고 전문 인력 비자에 해당하는 E1에서 E7까지 이런 비자들을 소지한 비중이 전체 53%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취업자들은 재외동포 F4 비자죠. 그다음에 영주 F5, 그리고 결혼 이민은 F2와 F6에 해당하고요. 유학생 D2, D4, D7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국내 노동시장에 매우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취업 자격을 얻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민의 입국 비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취업 자격 체류 이주민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문 외국 인력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방송에서 주로 살펴보게 될 단순 기능 외국 인력입니다. 이 중 전문 외국 인력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 연구자,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기술 지도자, 예술인, 외국어 교사 등이 있습니다. 단순 기능 외국 인력도 크게 두 종류의 입국 비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리기도 했죠. 하나는 비전문 취업 E9 비자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방문 취업 H2 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전문 취업 비자와 방문 취업 비자, 그러니까 이제 단순 기능 외국 인력을 대표하는 이 두 개의 비자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비전문 취업, 그러니까 E9 비자의 도입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고용 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전에 발생해온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등의 문제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라고 도입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제 방문 취업 H2 비자에 대한 도입 배경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기존 재외동포 관련 법령에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중국 및 구소련 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이들에 대한 입국 문호 및 취업 기회 확대 등으로 한민족 유대감 제고 및 고국과 동포 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E9 비자와 H2 비자의 도입 목적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국적을 가진 노동자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E9 비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한 15개 송출 국가의 외국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H2 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재외 동포들의 뭔가 차별 해소와 포용 정책 일환이라고 도입 목적을 밝혔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국적으로는 한국계 중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다수 국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비자는, 즉 E9과 H2 비자는 체류 기간이 현재 기본 3년에서 최대 4년 10개월로 동일하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도 단순 기능 외국 인력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급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발급하고 있는 취업 비자의 종류를 나누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참 정주민인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복잡하죠. 한국에서 이주민들이 정주 요건을 갖추는데 그만큼 정부의 까다로운 자격심사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입국비자 체류 관리 시스템은 이주민이 거의 없던 1960년대에 만들어진 틀에 새 비자를 덧대는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왔다고 합니다. 대분류로 36개, 그러니까 A부터 H까지 이니셜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36개, 그리고 세세하게 나누면요. 여기서 250여 개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비자 종류가 복잡해지면서 이주민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입국비자와 체류 자격을 알려주는 법무부의 이제 웹사이트 하이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각종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그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그래서 이주민들은 이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얻은 정보와 자신이 취득해야 하는 비자가 서로 어긋나서 문제가 커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출입국 관리법을 어기고 미등록 상태가 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출입국 행정을 담당하는 이 법무부는 비공개 내부 규정이 가장 많은 정부 부처 중 하나인데요. 여기도 뭐 예를 들어보면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이주민에게 뭐 국가 안보나 국경 관리 같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비자 승인을 불허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불투명성이 이주민들에게 이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까다로운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 시스템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이주민 유입에 대한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이민정책연구원의 최설희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이주민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한때 이민국가임을 천명을 했던 적이 있었대요. 2008년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적극적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앞서 2006년엔 결혼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정책이 시작되었고요. 중국과 구소련 지역 동포들을 위한 방문 취업,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H2 비자죠. 이 비자가 도입된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하지만 2013년 2차 그리고 2018년 3차 기본 계획을 거치면서 이 적극적 이민 허용이라는 입장이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으로 대체됐다고 합니다. 이주민에 대한 여론 악화에 정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우수 인재에 대한 적극적 영입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역시도 정부가 반기는 대상 중에 한 부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에서 뭔가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핵심 인력들을 따로 적극적으로 또 이제 영입하는 반면에 단순 노동, 이른바 단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 인재에 대해서만 이제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 차별적인 이주민 정책들을 지금까지 쭉 정부가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주민 정책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저숙련 노동자의 정주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가 고용 허가제 노동자의 단기 순환 원칙을 통해서 이들의 정착을 막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력은 활용을 하되 장기 체류에 따른 각종 사회적 부담은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고용 허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등빛 물든 진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대기는 차갑게 감싸고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때 안타까운 빛나던 시절 뒤로 하고 가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촉 내가 속 들어 앉아있던 그 눈동자 그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던 그가 보고 싶어지네.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예, 백예린의 산책 듣고 오셨고요. 자, 그럼 다시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손질해서 만든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중소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고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이른바 단순 노무직에 국한됩니다. 고용허가제 이용 대상은 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의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업, 20톤 미만의 어업, 건설업, 그리고 건설 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인력 송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16개 나라의 노동자를 여기서 이제 고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주 노동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을 통해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4일, 농축산업, 어업은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구인에 실패할 경우 이주 노동자 고용 허가 신청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는 이제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절차를 밟아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주 노동자 고용 허가 신청을 한 사업장에 대한 심사를 거치고 고용 허가서를 발급해주면 고용센터 알선을 통하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직접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 EPS라고 하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채용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 신청한다고 필요한 외국 인력을 모두 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정부가 이제 매년 업종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 인력 한도를 정하게 되는데 그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이제 업종별 고용 외국 인력 한도와 고용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기본적으로 3년, 기간 만료 후 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없이 최대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나마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거라고 하는데요. 재고용은 농축산업이나 어업, 50인 이하의 제조업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기 이전에는 3년이 만료된 노동자를 재고용할 경우에는 1년 10개월만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 플러스 1년 10개월 해서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가능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가 추가 고용 연장을 신청해도 이 이주 노동자는 우선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3개월간 머물다가 와야 했습니다. 결국 이주 노동자가 총 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 근로 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사업주의 재입국 신청을 통해서 다시 최장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중간에 반드시 공백기를 갖도록 제도를 설계해 놓은 겁니다. 결국 제도 시행 초기에는 3년이었다가 나중에는 3년 플러스 1년 10개월로 조정이 된 거고, 다시 이게 이제 4년 10개월 더하기 출국 후 재입국한 다음에 또다시 4년 10개월을 더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거듭된 변화는 숙련 노동자를 놓치기 싫다는 기업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년 10개월이라고 하는 기준은 5년 이상 체류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이 이주 노동자들이 갖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고려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10년 가까이 일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제 회사를 옮길 수도 없고 또 영주할 수도 없고 가족을 동반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를 통해서 값싸게 숙련 노동을 활용하겠다는 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면서 이른바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걸 막고 가급적 단기 순환시키겠다는 이제까지의 이주 노동 정책의 근간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내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누구의 속내겠습니까? 기업의 민원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 자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기업들은 이제 숙련 인력을 해외에서 더 많이 뽑아서 더 긴 시간 착취하겠다면서 정부의 현행 고용 허가제의 도입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되려고 아우성인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도 여기에 호응해서 발빠르게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6만 9천 명이었던 고용 허가제 노동자 도입 규모를 이미 올 들어서는 11만 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렸고요. 또 2023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농업 분야 계절 노동자 26,788명을 이미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정부가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계약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권역 내로 사업장 변경, 최초 취업사업장 장기근속 유도, 사업장 변경 이력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인력 운용 애로 해소한다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더욱 침해하고 사업주의 이해는 더 보장하는 계약안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고용허가제 20년 동안 가장 큰 독소 조항이면서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이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권역 내로 더 가둬놓겠다는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태업해서 사업장 변경한다는 사업주들의 주장을 거의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입국 초기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바꿔 말하면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근로조건, 기숙사 환경, 비인간적인 대우 등 차별과 착취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사업장 변경을 줄이고자 한다면 먼저 이러한 열악한 조건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무조건 이직만 막겠다고 기본권을 제약하면서 강제로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과 인내만 강요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서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왜 이주 노동자가 지역 소멸을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정부 대책에 따르면요. 수도권, 충청권, 전라, 제주권 등 이 권역 내에서만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하도록 더욱 옥죄겠다는 그런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에 더해서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강제 노동 조치는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처럼 사업장에서 이탈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우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같은 제조업인 조선업 종사 노동자를 조선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하도록 한 것도 명백한 기본권 침해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의 대표적 독소 조항인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주 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작업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사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재작년 12월 영세 사업장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요. 결국 정부나 사법부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도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똑같이 견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이주 노동자마저 꺼리는 저임금 장시간 사업장은 제도 바깥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채우게 됩니다.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 탓에 사업주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저항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급여가 적으니까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멀쩡한 몸이라도 당연히 상하기 쉽죠. 이렇게 노동 조건이 나쁜 사업장들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 대신 가장 취약한 노동자인 이주 노동자들을 갈아넣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 고용을 묵인해 줄 것을 공공연히 요청하고 당국도 이를 묵인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 노동에 종사하면서 온갖 차별과 착취, 인권 침해,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 노동자 권리 보장을 못한 망정, 강제로 더 제한하겠다는 것이 분명 정부가 할 일은 아닐 겁니다.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리치 프로젝트의 리빈. Travel, but you don't even have a ride. You say you like walking around, but your shoes won't fit. Yeah, I like certain people, but with wise words to give. I'm walking down onto the pier and talk to the voice I hear. Said I believe it. I'm looking for my wings in the sky. My journey's long over. My body's tired, yeah. So when I'm leaving, I'll make sure I tell you goodbye. I know somebody really loves me, but I gotta be leaving. You say you like nothing, but something's always on your mind. You say you don't think much, but you're always telling lies. So I can read you. Think about money and greed. I'll pack my bags and be on my way. I can't stay. Said I'll be leaving. I'm looking for my wings in the sky. My journey's long over. And my body's tired, yeah. So when I'm leaving, I'll make sure I tell you goodbye. I know somebody really loves me, but I gotta be.
Say it again. Said I'll be leaving. I found my way, and I'm gonna fly away. This poor soul is long, long gone. So when I'm leaving, my journey is long, so I'm gonna fly away. Say it again, let's say it again. Yeah. Said I'll be leaving. I can't remember when I was a child. I never knew, I never knew it would be so hard. 예,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주민들은 한국의 뿌리 산업과 돌봄 노동을 떠받쳐 왔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들이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고 이미 이들 없이는 한국 사회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는 사실도 이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게 되었죠. 그럼 이번에는 안산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우선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귀화자를 포함해서 작년 기준으로 230만 명에 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것은 이제 국내 인구의 4%를 약간 넘어서는 비율인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 음성이 14.6%로 이주민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이어서 경기도 안산이 13.1%, 그리고 안산 바로 옆 동네죠. 경기도 시흥이 1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기에 4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하면 대구광역시 인구인 약 240만 명과 엇비슷한 규모로 추산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국내 체류 중인 이주민 숫자가 다소 감소됐지만 내년 정도에는 이주민 비율이 이제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반월시야공단이 위치한 시흥시와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의 등록 이주민은 총 81,688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 안산은 그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전국 최고의 이주민 밀집 거주 지역 중 한 곳입니다. 2008년에는 33,052명에 머물던 것이 2022년에 들어서 88,667명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고 해마다 이 비중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이주민이 안산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자리 잡은 지도 꽤 오래되었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월시야공단은 1970년대 말 정부의 산업시설 이전 계획에 따라서 새롭게 간척지를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이 시기에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은 반월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안산 지역 최초로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사는 주택단지로 조성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97년 전후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중소업체들이 줄지어 도산하면서 여기에 살던 정주 노동자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거죠. 이때부터 반월시야공단은 더욱 열악해진 일자리들이 늘어났고 그런 일자리는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원곡동 일대 주택단지에 이주민들이 많아지게 된 배경에는 사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특히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노선버스가 다니는 대중교통의 요지라는 점도 이주민들에게는 최고의 입지 조건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반월시야공단에는 베트남, 네팔,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부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비전문 취업, 그러니까 E9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현재 최장 4년 10개월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개편한 대로 고용 허가제가 손질되면 이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의 자유도 허락되지 않은 채 발이 묶이게 될 공산이 더욱 커진 상황이죠. 이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앞서 보았듯이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기업들의 입속만 채우는 고용허가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정부 대책에 담겼어야 하는 그 알맹이는 사실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고용허가제 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전면 적용, 가족결합권의 보장, 일정 자격을 갖추면 취업업종과 규모 제한 폐지, 영주권 부여,
농축어업 노동자 등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 적용, 그리고 농어업 노동자에 대한 임금채권 보장법 전면 적용 등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정부는 이주민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 아닌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학업이나 노동을 포함해서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이미 다양해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이주민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웃이라는 공감대를 만드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는 이주민을 인구 감소 시대의 대안으로만 말하지만 지금처럼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긍정적인 변화는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는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이주 노동자는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는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력이 아니라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 노동자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주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이 정부가 같은 인간이고 또 같은 노동자이며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 노동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펴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주 노동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빛과 소금, 그 여름의 마지막 띄워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의 수다 임용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이 되어 외로운 내 맘에 스며드네. 하늘 가득히 저 하늘 가득 찬비가 내려도 견딜 수 없는 나의 마음은 희미한 내 모습을 그리네. 그 피아노 음악과 그 노래 소리 들으면 내리는 비에 우는 내 마음. 그 여름의 끝은 지루하고 쓸쓸해. 그 여름의 끝에 비가 와. 나를 두고 떠나버린 당신의 그림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이 되어 외로운 내 맘에 스며드네.